네,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월요일을 맞이했죠. 미래 시장에 대한 전략 제대로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선 전략, 오늘은 김중효 연구위원과 함께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코스피가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900선까지 금요일은 내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역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연저점까지는 14포인트 정도 남겨둔 상황이에요. 수급적인 매력 요인, 좀 끌어올 만한 요인이 없을까요? 일단 당장은 그렇게까지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낙폭과대의 매력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국내 시장에도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ECB에서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을 실행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잠깐 전환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순매도 지속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계 자금이 이달 들어서 순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순매수에서 이번 달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 유럽계 자금 역시도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받쳐주고 있었던 중국계 자금의 매수도 조금 주춤해진 모습이고, 그나마 일본계 자금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긴 한데, 연기금 중심의 중장기적인 분할 매수 성격의 매수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외국인의 수급을 돌릴 만한 매수는 아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추가 매도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의 추가 매도 가능성이 염두에 두지 않을까 싶고, 일단 지금까지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 이동이 좀 진행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 채권 펀드로 올 2월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하는 이 대이동이 결국은 언제 끝날지가 여부에 따라서 좀 주식시장에 본격적인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저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추가적인 매도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환율이나 실적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글로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국내 시장의 펀더멘털 매력에 기관 투자자들, 특히 투신과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지금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까지 있었던 급락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자금 추가 이탈 우려는 분명히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기관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급락의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김 의원님께서는 앞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될 때까지는 시장을 좀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요. 그를 기다리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꾸려봐야 될까요? 저는 전반적으로 앞에 이제 팀장님과 비슷한 시각인데요. 네.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뭔가 돌아섰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기 이전까지 기간별로 보면 10월 말과 11월 초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이전까지는 시장에는 약간 보수적인 대응. 그래서 이 보수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와서 뒤늦게 주식을 판다라는 느낌보다는 포트폴리오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인지, 실적이 3분기에 확실하게 바닥칠 수 있는 종목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여전히 3분기, 4분기에도 쉽지 않다. 그런 종목이라면 저는 좀 덜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매도이기보단 종목별로 확실하게 3분기 실적이 안 좋아도 3분기가 바닥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그런 종목이라면 좀 끌고 가볼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에 4분기에도 여전히 실적 전망이 부진하다라는 종목은 가격을 불문하고 조금 덜어내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소 제한된 트레이딩 전략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금요일 시장에서 정말 눈에 띄게 하락했던 종목군들은 바로 통신주였습니다. 단통법 개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통신주 이런 하락세가 길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데요. 네네.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펀더멘털적인 매력이 아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네. 당분간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될 수는 있겠다 정도로 판단을 하는데, 일단 정부가 단통법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단통법 시행 후에 지금 소비자분들의 불만이 거의 하늘을 찌를 듯하죠. 그래서 휴대폰 가격이 결국은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맞아요. 통신사의 이익으로만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우려감이 있고, 실제 이제 정부가 기업 이익만을 위한 단통법을 시행 시, 그러니까 통신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쓸 때에는 소비자로서 그 이익을 전가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지금
지금 당장 어떠한 액션에 나서겠다라기보다는 통신사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소비자로 이제 이익이 이연될 만한 정책들을 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수준의 이제 경고 멘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투자 심리 악화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시행되었든지 간에 통신주의 이익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이죠. 어떠한 대책이 실행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뭐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라는 관점에서 통신주가 큰 폭의 하락을 거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요금 인하에 따른 실적도나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 세 가지 정도가 첫 번째가 출고가 인하, 두 번째가 보조금 증액, 세 번째가 요금 인하인데요. 출고가 인하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의 이제 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통신주의 호재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보조금 증액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어차피 30만 원 선으로 보조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통신사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진 않고 역시 문제는 요금 인하인데 요금이 1%가 인하될 때 통신 3사의 EPS가 6% 정도 급감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요금 인하가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는 저가 매수로 통신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2011년에 기본요금 1,000원 인하 조치가 있었는데 통신사에는 이익이 급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정부가 요금 인가제 폐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이제 통신주의 뭐 이익을 훼손할 만한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요금 인하를 강제할 정책들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데이터 사용 증가라든지 기준금리 인하로 배당주의 매력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통신주의 하반 경직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잡을 필요는 없지만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 부담은 있습니다만 반등을 확인한 후에는 중장기적인 뭐 배당 매력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접근해보자 이야기 주셨네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만 해도 LG화학 나오고요.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번 주 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뭐 전략이 있다던가 혹은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 중에 좀 관심 두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 건가요? 네.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이제 별로 없는 상황이죠. 네.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증권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역시 실적을 확실히 모르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그 컨센서스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낮을 때는 결국은 그 낮은 실적 기대치라도 만족을 시키면 시장이 안도적인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높죠. 일단 23일 현대차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됩니다. 현재 컨센서스가 1조 7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전분기 비한 15% 정도 감소 전망이 되는데 역시 낮은 기대치이기 때문에 이 낮은 기대치라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국 실적 호전주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겠죠. 특히 3분기에는 실적 자체가 잘 나오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수급이 집중되면서 단기적인 주가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업종 중에서는 증권주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분기 주식 거래 대금이 전년 동기 비한 13% 정도 증가하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고요. 또 대규모의 구조조정에 의한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 향후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이다 판단하고 있고 섹터로서는 모바일 게임주를 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의 흥행이 지속되고 있고 컴투스 지분을 보유한 게임빌의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고 역시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한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조이시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프리스타일의 흥행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꾸준히 온라인 부분에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다수의 모바일 게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 이익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 좀 남아있는 업종으로는 증권주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종목으로는 조이시티로 다소 축약해 주셨습니다. 자, 김 의원님께서는 앞서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실적 모멘텀, 실적 기대가 좀 없다면 이제 팔아보자 이야기 주셨는데요. 실적 시즌에서 업종이나 종목 보고 계실 거 혹시 있으신 건가요? 일단 없고요. 네. 3분기 뭐 실적은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별로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4분기가 핵심이다. 그렇다면 3분기에 정말 바닥을 찍고 4분기에 경기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살아날 때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뭔가 전부 신저가에 들어간 종목이라는 거죠. 화학주, 철강주, 조선주 이런 종목군들이 가격을
뭐 추세까지 되돌릴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급락 부분 정도라도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여전히 현재와 같이 4분기에도 흘러간다면 지금 강한 종목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어요. 그런 종목으로 계속 뭐 사고 파는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여나가는 전략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4분기를 기점으로 시장의 유동성도 좀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돌아선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저는 낙폭과대 소재 산업재 종목군들의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 기준에서는 좀 별 매력이 없고요. 오히려 가격 기준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시각이 나타나는 종목군들, 단기 수급의 매도 쏠림이 너무 극한에 빠졌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조금 길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시각, 단기적인 시각을 각각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자, 시장 대응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 지표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시장 방향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데요. 좀 대응 전략과 함께 주목하시고 계신 업종이나 종목이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지수 1900선을 지키느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과거적으로 봐도 1900포인트 때에는 지지와 이등,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 됐었던 주요 가격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00포인트를 지키게 된다면 그래도 투자 심리가 좀 이제 주가가 바닥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1900포인트 부근의 반등을 사실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 분할로는 모아가실 수 있겠지만 당장은 역시 개별주 관점의 대응 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내일 중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악화된 7.2%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성과가 나온다면 중국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뭐 단기간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뭐 은행의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GDP 같은 경우 완전히 쇼크 수준만 아니라면 국내 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저는 소비재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처럼 이제 경기 민감주보다는 당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입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의류나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의류 종목 한 종목은 이제 LF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이제 브랜드를 축소를 했고 액세서리 부분 그리고 수입 브랜드 부분에 양호한 매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뭐 완만한 반등을 보일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대응 전략과 함께 좀 관심권역에 넣어둘 종목으로는 LF 제시해 주셨습니다. 실적 부진 브랜드를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점 모멘텀으로 꼽아주셨네요. 지금까지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과 함께 시장 전략 종목 이야기까지 이어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